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스마트폴 세워줘의 팀장 이혜강입니다. 저희 조는 서울시 스마트폴 구축을 위한 기능 맞춤형 우선 입지 선정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폴이란 하나의 가로등에 CCTV, IoT 센서 등 여러 스마트 기능을 결합한 지주 인프라를 말합니다. 스마트폴을 도입하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과 같은 도로의 구조물들을 하나의 지주 플랫폼으로 통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도시의 미관과 보행자들의 보행 편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T, 드론과 같은 신기술도 접목할 수 있다는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폴인데요. 스마트폴은 스마트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여러 구조물들을 한 번에 집적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대 20% 정도의 설치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기능과 예산에서 모두 스마트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21년 4개의 자치구를 추가로 선정해서 스마트폴을 확대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자치구의 담당자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데이터 드리븐 방식이 아닌 도로과 담당자의 경험적 지식에 의존해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둘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폴 기능 구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역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구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선별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마트폴 기능을 선별 및 확대해서 경험 기반의 행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생활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를 크게 안전, 교통, 문화, 환경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 영역별로 목표를 선정하고 스마트폴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4가지 영역 목표에 따라 범주화해 보았습니다. 안전에서는 주요 범죄 예방 및 빠른 초동 대처를, 교통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및 빠른 대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문화에서는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환경에서는 우리 동네 맞춤형 기후정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분석 목표는 효율적인 스마트폴 구축을 위해서 기능 맞춤형 우선 입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분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선정한 목표에 따라 요인을 선정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4가지 영역의 요인들을 선정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요인 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인을 선정한 다음에 이후에 전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처리를 진행하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의 단위가 행정동과 법정동 이 두 가지라서 데이터마다 다르게 수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행정동 기준을 저희가 새로 생성하고 동변환 작업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의 주소 형태를 변환했습니다. 결집값 처리까지 진행하여 전처리된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별 각 동을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한 요인들을 컬럼으로 추가했고 화면에 보이시는 4개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의 값들을 민맥스 정규화로 정규화를 해줬고 최종적으로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컬럼별 가중치를 정했습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전문가 의견 및 관련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 가중치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시와 종로구의 스마트폴 담당자분과 도시공학 분야 교수님께 수차례 자문을 구하고 총 10편의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가중치를 산출하였습니다. 환경을 제외한 3가지 분야는 요인 분석으로 가중치를 정했습니다. 요인 분석이란 관찰된 변수 집합에서 영향력 있는 요인을 찾는 방법인데요. 먼저 요인 분석의 신뢰도 수치가 0.6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스크립 플롯을 그려서 최적의 요인 개수를 도출하였습니다. Y축의 값이 1 이상이면서 1에 가장 근접할 때가 최적의 요인 개수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문화 영역의 경우 요인이 2개일 때 Y축의 값이 1 이상이고
1에 가장 가까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아래 히트맵과 같습니다. 유인 적재 개수가 높다면 모든 유인과 관계가 있으면서 해당 데이터에서 중요한 변수라는 의미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변수별 유인 적재 개수들의 평균을 구해 이 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으로 선정된 가중치 테이블입니다. 각 변수들의 값에 선정된 가중치를 곱해주고 곱해진 값들을 행별로 전부 더해서 동별 지수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도 시각화를 통해서 선정된 동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를 적용해 도출된 영역별 상위 5% 행정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에선 신림, 문화에선 종로, 교통과 환경에서도 역시 신림동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신림동의 경우 3가지 분야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다 다양한 지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각 영역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항목에 1순위 행정동을 시각화했습니다. 교통에서 예시를 들자면 교통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수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교통 상위 10개 지역 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수가 가장 많았던 상계동을 시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분야별 우선 입지 지역을 상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에서 선정된 곳은 신림동입니다. 보시다시피 신림동은 역 근처에 유흥업소나 숙박업소가 매우 밀집해 있죠. 이에 저희는 신림동 주변과 신대방역 남쪽南곡 사거리 최종 우선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신림역 6번 출구 근처 골목길은 숙박업소와 유흥업소가 굉장히 밀집하고 있는 동시에 오피스텔 등이 많아 1인 가구 거주 비율 또한 높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유흥가 근처에 유치원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안전 취약 지역이라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입니다. 문화에서 선정된 곳은 종로 1, 2, 3, 4가 동입니다. 종로는 대표적인 서울의 역사 문화 지구죠. 외국인 유동인구가 또한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인사동 문화거리와 창덕궁, 종묘 앞 3거리를 우선 입지로 정하였습니다. 인사동 문화거리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유적지 관광명소 전시관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분석 결과로 올해 시범사업 지역인 종로구 담당자분과 스마트폴 관련해서 면담을 했을 때 관광 서비스를 위해 실제로 주무관님이 고려 중인 입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한 분석의 타당성 또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입니다. 교통은 상계동인데요. 상계동은 주거지역으로 학교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보행 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두 곳을 우선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동일로 230길의 경우 반경 100m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3곳이나 존재했기 때문에 또한 최소 4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에 취약한 우선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입니다. 선정된 지역은 신림동인데요. 다양한 기후정보를 수집하는 S닷의 균등 설치를 목표로 하기에 기존 관측소나 S닷과 떨어져 있는 곳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으로 새마을공원과南곡동 주민센터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공원 같은 경우는 등산로에 존재하는 공원이라 기후정보를 수집하는 중요 지점에 해당하며 그리고 기존 가로등도 근처에 있어 전력 공급에도 용이한 장소입니다. 이상으로 안전, 문화, 교통, 환경 각 분야에서 선정된 스마트폴 우선 입지를 보셨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가로등을 저희가 노란색 점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서울시의 교체 계획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선정한 구역 내에 노후된 가로등을 스마트폴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한다면 비용 절감과 효과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 방안은 크게 2가지 관점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행정기관 측면에서는 지자체 재량으로 이루어지던 스마트폴 입지 선정 방식을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며 전국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확대 사업에서 표준 분석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법정동, 행정동으로 나누어진 데이터를 통합 행정동으로 관리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 측면에서는 안전 향상을 위한 생활안전지도와 안심이와 같은 서비스의 매개체로 활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기대효과로 지역별 주민 소요와 각 자치구별 행정 비전을 반영한 스마트폴 기능 맞춤형 우선 입지 선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된다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계점도 존재했는데요. 공공데이터 수집 시 가로등 데이터의 존재 유무와 위치 정보가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 협조가 미흡하다는 점, 또한 데이터별 수집 연도가 상이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저희의 제언으로는 스마트폴의 확산과 고도화를 위해 각 자치구의 가로등 표준 데이터의 정립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유경도와 같은 위치 데이터 기회의 일관성 또한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망 데이터까지 보완하게 된다면 입지 선정에 있어서 보다 실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가 흔히 길에서 볼 수 있는 가로등이 미래엔 우리의 삶을 한층 더 스마트하게 바꿔주길 기대해보면서 이상 스마트폴 세워주 팀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고생하셨습니다.